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집안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의 합당 추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읽히면서 8월 예정된 당내 당권 경쟁이 일찌감치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당권을 둘러싼 양쪽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사흘째인 29일 일찍부터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유가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8월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놓고 후보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하고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사실상 당대표 출마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한다면 조국 대표 역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구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과 합당 시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논란을 진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민주당도 집안 싸움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깜짝 제안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사실상 내비치면서 김민석 대 정청래, 정청래 대 김민석 간 당권 투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등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이렇게 당을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추진 방식이라든가 시기가 잘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나, 여러 의견이 현재 있는 상태인 거죠. 먼저 김민석 총리 한번 얘기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상 전당대회 나올 거라는 뭐 정치권 내에서 특히 민주당 내 여권 내에서는 다들 아는 사실이었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는 확실히 선을 그은데 당대표에 대해서는 누구나 로망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됐던 것이 그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서 시기와 방식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러면 전선이 딱 섰다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뭐 사실 합당 찬성파와 뭐 합당 반대파 이렇게 좀 나뉘어서 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립각이 선 거죠. 네. 그래서 뭐 일종의 좀 대표 주자처럼 네, 합당을 네. 주장한 이 당대표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되고, 또 김민석 총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실상 합당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분 역시도 뭐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있다. 내용 자체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약간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만 뭐 지금 아직 이제 장례가, 이해찬 대표님 장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잠잠한 편이기는 한데, 이게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것 끝나고 같은데. 나면 저는 폭풍이 좀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집권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권 이재명 초반에 대통령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권 초반에 집안 싸움이 난 적이 있나요? 집안 싸움이 나는 경우는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좋거나 그렇죠. 네. 대통령이 뭘 잘못해가지고 당내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집안 싸움이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집안 싸움이 왜 나고 있느냐? 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국 이슈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좀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의 지금 최고 이슈는요,
지금 조국 당과의 합당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네. 블랙홀이 왜 이게 전국 주요 이슈가 돼야 되죠? 집권 초반에? 왜 집권 초반에 당대표 선거가 마치 차기 경쟁처럼 이렇게 가야 하죠?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뭘 지금 인기가 없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게끔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중심으로 집권 그 어떤 지원 이런 걸 잘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20% 이상 높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래야 되죠? 그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 싸울 일이 생기겠지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입니다. 거의 다. 네? 네. 저도 그 지점이 상당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약간 집권 초에 이 당내에서 그리고 집권 초에 이 당청 갈등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 거의 60% 안팎이고 다들 잘한다, 잘 뽑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전국 이슈를 지금 당이 집어삼키면서 오히려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부글부글 안 하겠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앵커님 하신 말씀 중에 61%는요 아래서부터 올라온 61%라는 걸 좀 제가 짚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부분 집권 초부터 쭉 떨어지는데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간 61%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도 이 합당 이슈가 뭐 공교롭게도 이제 코스피 5천을 돌파했던 날에도 터지게 됐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시점을 당 대표께서 예상하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모양상으로 보았을 때 합당의 명분이 있고 선거 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도 뭐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해결하는 일들이 있고 공약들을 지켜가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좀 덜 부각되는 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 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뭐 대표의 정치적인 결단과 또 한편으로는 이거 그냥 지방선거 치르고 해도 되지 않냐라고 보는 뭐 한쪽의 시선, 그러니까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좀 첨예하게 부딪힌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차상의 과정 관리를 좀 당대표께서 잘 못하신 부분은 뭐 본인도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합당을 뭐 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빠르게 매듭을 짚고 넘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말씀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선거 전에 해야 되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대통령 평가로 선거를 치러야 돼요. 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꼭 선거 전에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면 대통령과 긴밀한 뭐 예를 들어서 소통이 있었다면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그 분위기를 파악했겠죠. 파악하고 동조를 해서 갔겠죠. 근데 왜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은 파악도 못하고 20분 전에 무슨 카운터 펀치 한 대 맞듯이 맞고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했는가? 그러니까 이번 합당 제안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이현주 최고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 청와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였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모든 이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얼개는 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확실한 지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 정도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너무 복잡한 함수들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합당 제안에 한 것이 이게 나중에 개파 갈등은 지금 비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친명에다가 뭐 예전에 친문부터 비명, 친청 이렇게 해서 연합군 막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등판을 하면서 이 전선은 지금 명확해졌고 여기 한 명을 또 빼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가 현실 정치 플레이어로 보십니까? 플레이어라고는 할 수 없죠. 플레이어는 아니다.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판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심판 같은 느낌? 심판. 네. 심판이다. 저는 뭐 그 영어로 표현하면 퍼페티어라고 있어요. 네. 인형술사라 그러죠. 네. 이렇게 그 꼭두각시 인형을 조정하는 지금 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꼭두각시가 되어 있고 그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퍼페티어 같다, 배우 조정자 같다, 상황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또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이 당심의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 뭐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아유, 많이 나가셨죠. 예, 김어준 씨가 그냥 운영하는-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무릎을 조아리고서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출연 요청을 엄청나게 하는 것은 제가 뭐 사실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겸손이 힘들다뿐만 아니라 이제 다스베이다 뭐 이런 쪽까지 거기에 가야지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력 있게 어필이 가능하니까 지금 딱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이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 상황이고 그러면 김어준 씨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는 없다고 해서 저희도 여론조사를 매주 격주로 정기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빼요. 그래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하면서 넣었단 말이죠. 그것을 놓고도 지금 김민석 총리가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냈죠. 네. 금도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번 합당에 대해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궤를 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정청래 대표와 궤를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뭐 평소에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어준 씨가 지금 합당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렇게 빼달라고 하면 통상 아시겠지만 언론사에서도 빼주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하는 모양새가 결국 어떤 여론조사를 돌릴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기에는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당내에서 좀 대립각을 세우고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게 좀 납득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가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의 관계를 더 나아가서 해석하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네네.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이 김민석 총리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제 퍼페티어 내지는 상황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김어준 씨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상황의 재림, 복귀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감히 김어준을 거스르거나 아니면 김어준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나오시고 대통령이 되시는 과정 속에서 김어준 씨는 2선 약간의 위치에 서 있었죠. 근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판을 짜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어준 씨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하자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이제 당내 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합당이 됩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전에는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네. 기본적으로 합당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당이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양새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 합당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원들이 이 합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성공시키는데 너무 중요하고 네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원론적이지만 어쨌든 찬성 지론도 있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마치 차기를 완성해 가려는 사람의 구도를 짜주기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다시 말해서 정청래 대표의 욕심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대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네네. 절차적인 뭐 문제가 제기되고 뭐 지금 합당 자체에 대한 득실 이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문제다라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저는 대표의 뜻대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 포석으로 이 일을 벌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조국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저는 그건 조국 대표가 민주당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담을 정청래 대표가 지고 하는 과정이 결국 뭐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계속 호남에서의 어떤 경쟁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과 지방선거에서 경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지역에도 후보군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좀 정리를 하고 이른바 뭐 동네 싸움이 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선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자라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고민해 볼 법한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사실 될 것도 안 될 분위기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조국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면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게 대통령 중심으로 합당하면 맞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합당을 하면 조국 당에 혜택을 주는 사람이 누가 되나요? 정청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혜택을 준 사람에게 치받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겠습니까? 일종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일반화시켜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어려운 선거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죠. 뭐 소수 지역이 그렇습니다. 호남이라든가 강원 지역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빼고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심지어 뭐 조국 혁신당이 조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가 나눠져 가지고 어부지리로 다른 사람이 좋게 한다. 그러면은요. 과거의 정의당처럼 저쪽 당 잘 되게 하는 세력으로 조국 당이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조국 당도 그렇게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연대나 후보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곳이 그 지역의 후보죠. 당 차원이 아니라 그럴 곳이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찬 전 총리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나면 아까 예상하셨듯이 다시 그 주제를 갖고 어쨌든 갑론을 박이 다시 재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합당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고 여기에 또 차기 당권까지 얽히면서 당은 분열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원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좀 집권 여당이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당은 저렇게 분열하면 오히려 이 상황 지켜보면서 속이 제일 탈 사람은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입법 처리 좀 느리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여당이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 대통령의 쓴소리가 지금 국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입법이 왜 이렇게 안 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기사가 난 게 뭐냐? 예, 저도 입법은 3월에
지방선거용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정당이라면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선거를 해서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고 그것으로서 국민의 분노를 내지는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노표를 우리가 조직하겠다? 그럼 그 사이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작은 일부터라도 체감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머니볼 게임을 하자. 예?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국민에게 항상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민생법안은 3월에 그 국민의힘의 안 좋은 모습을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까지 끌고 가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 정청래 대표와 매우 가까웠던 것을 제가 아는데 굉장히 가깝웠죠. 과거형이시군요. 근데 사실은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제가 뭐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좀 재발절인 게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을 떨쳐낸다면 사이는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사이죠.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상일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